도서출판 열린포구에서 출간한 실전 적천수를 홍보하는 영상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 적천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고 전 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 적천수는 난해하고 고리타분한 옛날 명리서 적천수가 아닙니다. 사주의 기초만 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실전 적천수 한 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주 동영상의 수준을 확인하시고 평가까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에서는 언제나 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계신 분이라면 아마존에서 SILJEON을 엔터하시고 실전 적천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도서출판 열린포구.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614회 적천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지의 합영충 해파를 간단히 알아보고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사주 사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지장간의 이야기를 하면서 12운성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 12운성에 관해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이다, 같은 목이다 인 경우에 음양이 같으면 녹입니다. 일간의 입장에서 보면 비견이 되는 셈입니다.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인데 음양이 다르면 왕입니다. 일간 입장에서 보면 지지는 왕이 됩니다. 이것은 지장간 안에서 보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천간과 지지가 대립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전혀, 예를 들면 천간이 목이고 지지가 금이라면 금목을 하니까 대립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음양이 같으면 절이요, 천간과 지지가 대립하는 오행인데 음양이 다르면 태입니다. 12운성 중에서 노광, 절태만 알면 나머지 부분은 살짝 보시면서 공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면 녹이요,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인데 음양이 다르면 왕이다. 천간과 지지가 대립하는 오행인데 예를 들면 목과 금 혹은 화와 수, 대립하는 오행인데 음양이 같으면 절이요, 음양이 다르면 태다. 그래서 노왕은 같이 취급이 되고 절태도 역시 같이 취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알면 사주 공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모르시면 12운성 표를 살짝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12운성 표는 저희 실전 적천수에는 없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사항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나 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지의 합영충 해파를 보기 전에 사주 사례 하나를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병진계사 무인계해. 병진계사 무인계해. 먼저 보면 물이 셋, 수가 셋, 토가 둘, 화가 둘, 목이 하나, 금이 없구나. 이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수가 셋이신데 수는 바로 무토의 재성입니다. 제다신약 같은 느낌이 듭니다. 원국에는 금이 없습니다. 무토의 금, 식상이 없습니다. 없는데 사화 안에 경금이 지장간으로 들어있습니다. 지장간으로 들어있지만 천간에 투간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의 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겠구나, 식상의 세력이 약하겠구나,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4월에 태어난 무토인이 등령했습니다. 수가 많지만 일단은 등령했기 때문에 이 사주는 단단하겠다. 거기다가 또한 인성이 사화뿐만 아니고 병화도 인성으로 연관해 있으니 수가 많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튼튼한 사주를 갖고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주는 물이 많은 인물을 막기 위해서 사화를 용신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이 시주에 둘이나 있고 월간의 개수가 하나 있는데 이것을 막아주고 물의 기운을 어느 정도 뽑아주는 것이 바로 일지에 있는 인목입니다. 그러니 인목은 물이 오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 사화의 땔감 노릇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토의 인목은 관이고 무토에서 사화는 인입니다. 관인 상생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지 남명이니까 일지에 앉아있는 인목은 귀한 무토의 자식입니다. 이 사주는 제다신약으로 보이지만 재성을 통제하고 제극하는 화와 토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훌륭한 사주다. 수가 함부로 날뛰지 못한다. 제다신약 같은 느낌이 들지만 제다신약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 훌륭한 사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사주 공부는 거의 뭐 이제는 끝나가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지의 하병충 해파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인의 경우 인목 옆에 신금이 오는 경우에 교통사고, 충격이 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인목을 자르는 것이 바로 강한 신금이기 때문입니다. 지지에 있는 신금은 천간에 있는 경금처럼 대단히 강합니다. 천간의 갑경충처럼 지지에 있는 인신충은 대단히 강합니다. 형과 충이 같이 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충으로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인목 옆에 사가 오는 것은 사신형이고 또한 인사형이고 또한 해가 되겠습니다. 인목 옆에 유금이 오면 원진이요, 인목 옆에 미가 오면 노인, 귀신, 피해망상, 멍한 모습의 귀문이 됩니다. 이 정도만 아시도록 하겠습니다. 인목 옆에 인목이 오거나 사화가 오거나 신금이 올 때, 다시 말해서 인신충이 오거나 인사육해가 오거나 인신형이 될 때에 바로 탕화도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목 옆에 인목, 사화, 신금이 올 때는 형충이 같이 생기면서 탕화도 같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기왕에 원국에 이런 것이 옆에 있는 인목, 사화, 신금이 있으면 일지인 인목이 형충을 받을 때 폭발할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지의 하병충 여파는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암압에 관한 이야기는 한 일이 있습니다. 인목 옆에 축이 오면, 축 옆에 인이 오면 축이는 암압이 셋이나 발생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기압, 병신압, 각기압에 암압의 덩어리들이 축 옆에 인이 오면, 축이는 분위기가 되면, 인목 옆에 축이 오면 암압이 3개나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사랑하고 미워하고 계약은 부정행위를 하고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암압을 남녀의 관계만으로 무조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사주를 제대로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인 일주가 들어있는 사주 하나, 궁급쟁제의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미, 기사, 무인, 임술. 기미, 기사, 무인, 임술. 토가 5, 수가 하나, 목이 하나. 재성은 임수, 월, 시간에 있는 임수 하나뿐인데 5이나 되는 토가 임수를 보고 전부 쳐다봅니다. 이 사주에서 지금 여기 파워포인트에서는 사화를 황색으로 칠했습니다만은 황색이 아니고 빨간색이 칠해져야 합니다. 바로 화입니다. 이 사주는 금이 없습니다. 금이 없어서 일간 비겁이 금으로 통관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각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모습, 고집만 잔뜩 있는 사람이지 실질적으로 남과 화합해서 일을 제대로 못하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 제일 큰 특징입니다. 그것이 이제 문제인데 인목에서 시간의 임수로 가는 것은 관인상생의 모습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월지에 있는 사화는 5이나 되는 토를 도와주는 인성으로서, 무토의 인성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사주는 이리 되든 저리 되든 궁급쟁제라 많은 비급들이 재성을 향해서 달려들려고 할 것입니다. 돈을 보면 달려들려고 하지만 사업을 해서는 바람직한 명식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을 하거나 공부를 해서 자격증, 허가증으로 을 가지고 개인 자영업을 하셔야지 일반적으로 먹고 입고 쓰고 하는 80%의 사업을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팔자입니다. 이 팔자는 뿌리가 튼튼해서 어지간하게 물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팔자이니 직장 생활을 하면 반듯하다. 여자들 보고 침을 너무 흘리거나 돈을 보고 침을 너무 흘리는 일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사주를 하나 더 써야 되는데 같은 사주를 2개나 올린 것 같습니다. 사주는 이것저것 많이 보시고 사주를 저희가 제일 마지막에 서너 개 혹은 중간에 이렇게 서너 개를 1-2개 더 올려서 4개를 사주를 보려고 합니다. 사주를 보다 보면 60간지에서 적어도 4개씩 6개씩 보다 보면 한 몇백 개 정도 사주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1년 정도 지나면 사주는 이렇게 보는 것이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